안녕하세요. 진정토크입니다. 이 진정토크 시간에 여러분께서 정말 흥미진진하게 그리고 뜻깊게 보실 시리즈를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건국절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 이유는 이 좌파들이 이념에 몰입한 나머지 이념에 뜯어 맞추기 위해서 이 대한민국의 그 근현대사를 많이 바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역사 논쟁은 사실 끝없는 싸움인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진실은 무엇인가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분명히 진실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들이 여러 가지 자료와 특히 사진들을 통해서 남아 있습니다. 이 진정토크 이 시간에 마련한 시리즈는 저희가 제목을 역사의 진실 찾기, 사진을 통해서 역사의 진실 찾기입니다. 사진은 정말 거부할 수 없는 팩트죠. 이 사진을 보면서 그 사진이 찍혀지게 된 그 배경을 우리가 살펴보면 바로 역사의 진실은 이것이었구나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지금 무엇이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건지, 무엇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건지 이 시간을 통해서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현대사, 특히 이승만, 박정희 두 대통령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갖고 계시고 강의를 많이 하시는 조시철 목사님께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조 목사님께서 이 이승만 대통령이나 또는 박정희 대통령이나 또는 이 대한민국의 그 근현대사에 대해서 많은 사진 자료를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처음에 그 일을 시작하시게 되신 거예요? 제가 93년도에 네. 인도네시아로 나갔습니다. 네. 그랬는데 선교 나가신 거죠? 그렇죠. 선교사로 네네. 나갔는데 외국에서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가 대단해요. 네. 그런데 오히려 그 이후로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는 왜곡되기 시작됐고 또 많은 그 갈등을 겪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해외에 있으면서 우리나라 역사를 연구하게 됐습니다. 감사한 건 이제 해외에서 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자료들을 또 많이 접할 수 있게 되고 또 결론적으로 또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만약에 네이버나 다운을 검색했으면 이런 자료를 찾을 수 없습니다. 정부 통제하기 때문에. 네. 제가 자카르타에서는 모든 세계 사이트를 다 열어볼 수 있고 또 심지어 북한 사이트도 다 열어보면서 또 이런 사진들을 발견하면서 역사를 연구하게 됐습니다. 네이버나 다음은 그 내부의 그 뭐라 그래야 되나 검열이라고 그래야 되나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대단히 이념에 치우쳐서 많은 제약을 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충분하게 자유롭게 검색이 안 된다는 그 불만이 많이 있던데. 저는 아예 지금까지 다음하고 네이버를 검색해 본 적이 없습니다. 네. 그럼 오늘부터 이제 시리즈로 우리가 역사적 진실을 한번 탐구해 볼 텐데 어떤 걸로 시작을 해볼까요? 여러분의 그 역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서론적으로 싱가포르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화면을 보시면 리콴유 수상이 나오죠. 1990년대는 그야말로 싱가포르와 대한민국이 아시아의 거대한 용이었습니다. 그렇죠. 아시아의 네 마리 용이라고 해요. 네 마리도 아니고 이미 이제 대만도 추월해서 선진국으로 가는 그런 나라가 이제 싱가포르와 우리 대한민국인데 리콴유가 90년도에 사임을 하고 놀랍게 70세에 컴퓨터를 배웁니다. 자판을 배우고 컴퓨터를 배워서 책을 쓰게 됩니다. 그 책을 쓰게 된 동기가 뭐냐면 싱가포르의 젊은이들이 풍요 속에서 태어나서 풍요 속에서 자라고 그래서 싱가포르이 어떻게 선조들의 피와 땀과 눈물로 건국되었는지 역사를 모르면 국제 경쟁력에서 질 수밖에 없다. 싱가포르의 미래는 없다. 그래서 과거에 치열했던 이 역사, 싱가포르의 위대한 역사를 모르면, 무지하면 싱가포르의 미래는 없다. 특히 청년들의 미래는 없다. 그래서 70세에 자판을 배우고 해서 역사책을 쓴 거죠. 결국 그 이후로 싱가포르는 지금 아테네 이후에 초인류 도시국가가 됐습니다. 7만 불로 세계 1위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93년도에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면서 오히려 그때부터 역사 왜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사 무지보다 더 무서운 게 역사 왜곡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혼란의 모든 뿌리가 이 역사 왜곡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우리나라 역사가 왜곡됐는지 이 사진을 가지고 역사의 진실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이 싱가포르이 리콴유가 두 권의 책을 썼습니다. 하나는 리콴유 자서전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싱가포르 스토리, 싱가포르이 어떻게 건국이 되었는지. 역사 이야기죠. 그렇죠. 네. 건국의 과정을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93년도에 처음으로 컴퓨터 자판을 해서 배워가지고 그렇죠. 98년도에 책이 나온 첫 책이 나온 거죠. 네, 예, 네. 싱가포르 스토리라고 건국의 과정입니다. 네. 예. 그다음에 이제 그걸 쓴 다음에 인류 국가의 길, From Third to First, 어떻게 제3세계에서 초인류 국가가 되었는지 발전의 과정을 썼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국부 이승만 박사의 우리 대한민국 건국 역사와 박정희 대통령의 한강의 기적의 역사를 쓴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걸 못했단 말입니다. 네. 못한 정도가 아니라 철저하게 왜곡되고 조작됨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이런 불행한 사태까지 겪게 된 거죠. 그 참 아이러니한 게 그 90년대 초반에도 싱가포르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거의 비슷하게 아시아의 네 마리 용이다 뭐 이러면서 이제 홍콩과 하고 대만하고 같이 해가지고 비슷한 발전 상태를 보이고 있었는데 93년도에 이관유 수상은 역사를 바로하는 시도를 하고 우리는 김영삼 대통령 정권에서 역사를 왜곡하고 폄하하는 게 시작이 되면서 예. 극단의 그 갈림길에서 결과적으로 지금 오늘날 우리가 싱가포르하고 비교도 안 되는 그렇죠. 지금 상황에 놓이게 되는 예. 거죠. 예. 싱가포르는 뭐 7만 불의 세계 초 인류 인류 국가죠. 국가가 됐고 우리는 네. 아직도 3만 불에서 헤매고 있고 3만 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좌우 갈등, 3만 불이 안 세대 됩니다, 갈등, 지금 예, 아직도. 세대 갈등. 네. 지금 오늘날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 같은 이런 엄청난 사태들이 결국 뿌리가 역사 왜곡에 있던 거죠. 네. 자, 씁쓸합니다. 예, 예. 자, 이게 북한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역사입니다. 네. 즉 김일성이가 동북 한일 연군으로 빨치산 독립운동을 했다고 하는 네. 그런 사진을 아주 우상한 그런 사진입니다. 예. 자, 그러면 요거 최근에 이제 북한에서 이렇게 또 조작해가지고 발표한 거거든요. 요 사진이 조작된 사진입니까?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어떻게 조작됐는지, 네, 왜 네. 조작했는지, 그걸 통해서 역사 왜곡의 진실을 알면, 그러면 대한민국의 역사도 어떻게 왜곡됐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사진의 원본이 바로 이겁니다. 아, 네. 예, 원래는 4명이죠. 네. 맨 왼쪽에 김일성이가 옆으로 기대어 있고, 그 옆에가 바로 중공공산당 개청입니다. 네. 그리고 그 옆에가 최룡의 아버지 최연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이 안길입니다. 이게 오리지널 사진입니다. 자, 그럼 이 사진의 뜻이 뭡니까? 바로 김일성은 중공공산당 개청의 쉬운 말로 똘만이었다는 거죠. 예. 그런데 이 사진을 이제 바로 김일성이가 항일 독립운동을 했다고 이제 선전하는 그런 이제 조작이 시작이 됩니다. 제일 먼저 어떻게 조작이 되는가 하니 저 오른쪽에 사이트가 보이시죠? 맨 위에 사이트 주소가 보입니다. 네네. 그래서 김일성이가 이렇게 항일운동을 했다고 하는 어떤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이 사이트를 이제 소개한 겁니다. 지금 저 맨 왼쪽에 있는 게 김일성입니다. 김일성인데 예. 갑자기 이게 출처가 등장하면서 그러니까 1차 조작이 네. 출처를 먼저 표시했다. 표시한 거죠. 그래서 네. 이렇게 중국의 권위적인 사이트에서 우리 수령동 씨가 독립운동을 했다 그거 나왔다. 하는 사진을 했다. 근데 자, 이게 출처가 저게 아니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저건 이제 사이트 주소기 때문에 사실 별 의미가 없습니다. 네. 예. 원래는 자, 없었는데 저기다 붙였다는 그렇죠. 거죠. 예. 예. 자, 그다음에 이게 이제 2차 조작이 이루어집니다. 2차 조작에서 누굴 뺐죠? 중국 공산당 개청을 빼버렸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공산당
부하라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그러면 지금 이제 김일성, 그다음에 최현, 최현, 그다음에 안길. 안길 요렇게만 예. 남겼네요. 중국 예. 사람을 빼버리고 빼버렸죠. 똑같은 사진을 저렇게 그렇죠. 조작한 조작한 거예요? 거죠. 그 왜 조작했냐? 언제 조작했냐? 1967년 10월에 했습니다. 네. 1967년 10월은 어떤 때인고 하니 바로 김일성이가 6.25 전쟁 후에 제일 먼저 남로당을 숙청하고 네. 중국 연안파를 숙청하고 그 다음에 소련파를 숙청하고 갑산파를 숙청하고 이제 빨치산파로 완전히 세력을 갖출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김일성이를 바로 세웠죠. 사진도 똑바로 세우고 이제 이렇게 품위 있는 그런 모습으로 2차 조작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3차 조작이 들어갑니다. 이번엔 어디로 와 있죠? 가운데 들어와 있습니다. 등치도 커졌죠? 이때는 언제냐? 3차 조작으로 1972년 4월 달입니다. 즉 우리 박정희 대통령께서 유신헌법 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헌법을 만든 거는 장기 집권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마지막 북한과의 이 체제 경쟁에서 우리는 고도 성장을 위한 안정 체제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유신헌법을 한 거고요. 바로 북한은 이제 그때부터 김일성 우상화 작업이 들어가면서 김씨 왕조 세습 작업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김일성 후계 공작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일성이 가운데 있는 수령이 돼야 되고 그 옆에 있는 이제 안길이나 최연이 이제 부하로 들어가는 거죠. 우상화 작업이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74년도에 공식 이제 후계자로 되면서 북한은 이제 나름대로 완전한 체제 형성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4차 조직에 들어갑니다. 어떻게 됐죠? 칼라가 그렇죠. 칼라화 됐죠. 들어갔는데. 아주 칼라화 되고 그 다음에 출처가 사라졌죠. 오른쪽 상단에 있는 출처가 사라졌죠. 왜? 진실을 모르게 이제는. 그래서 이제 빨치산 그 독립운동을 신화하는 사실 독립운동도 안 했고 바로 이때는 바로 동북연안군이 개멸돼 가지고 소련으로 도망갈 때입니다. 그리고 이때라는 게 이 사진을 찍을 때가 아까 그 사진 41년도 네. 찍어서 이제는 김일성이가 중공군 똘마니에서 소련 똘마니가 되는 겁니다. 즉 KGB의 전신인 엔케베데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정보부에서 김일성이를 포섭해서 끈앞으로 쓰죠. 그래서 이렇게 사진에 조작되면서 김일성 우상화를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자기네들의 역사를 조작한 북한이 이제 대남 공작을 하죠. 즉 김일성과 체제 경쟁을 했던 이승만, 박정희에 대한 이제 왜곡 조작이 들어갑니다. 자, 이 사진이 모 신문사에서 일본군 박정희다라고 특종으로 보도한 사진입니다. 즉 박정희가 아닌데 박정희라고 선동하려고 만든 사진이죠. 근데 이 얼굴을 봐도 박정희 대통령 얼굴이 아니에요. 그렇죠. 옛날 그 사진에 나오는 얼굴이. 그래서 이 사진은 일본 제국 육군 대령 사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야전군이기 때문에 철문을 썼고요. 그리고 쌍안경을 가졌고 칼을 찼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이 칼라에 계급장이 그렇죠. 붙어 있는데 별이 여러 개가 붙어 있거든요. 별은 3개라는 것은 네. 지금으로 하면 무궁화가 3개라는 뜻입니다. 네. 대령이라는 뜻이죠. 네. 그리고 중요한 건 줄이 빨간 줄이 3줄이 쳐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령 사진이죠. 근데 왜 그 좌파에서 이걸 박정희라고 선동하느냐? 박정희가 일본 육사를 마치고 40년 7월부터 45년 1월까지 소위에 임관하기 전에 수습사관을 합니다. 네. 그때 수습사관이 단 계급장이 바로 헌병조장 원사계급장입니다. 그 계급이 원사하고 헌병조장 계급장하고 비슷한 같습니다. 거예요?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보시면 이거는 빨간 바탕에 노란 줄에 별이 3개가 있죠. 그래서
왜 그러면 좌파들이 이 사진을 가지고 박정희라고 조작하느냐? 바로 일본 식민지 때 한민족이 가장 치를 떠는 게 헌병 조장이었거든요. 일본 헌병. 그렇죠. 네. 조장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박정희를 그렇게 이미지를 씌우기 위해서 가장 비슷한 거를 고르다 보니까 대령 계급장하고 비슷하거든요. 멀리서 보면 모르잖아요. 그죠? 일반 사람들은. 예. 그러니까 박정희가 이 계급장을 갖고 그런 헌병 역할을 했다고 하는 그런 이미지를 씌우기 위해서 조작한 거라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45년 1월 달에 이렇게 맨 아래에 있는 것처럼 정식 소위 계급장을 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노란 줄 하나짜리는 네. 별이 3개 붙어 있거나 말았거나 그거는 원사 그렇죠. 수습 예. 장교의 예. 계급이고 그다음에 이제 정식으로 소위가 됐을 때는 이제 예. 빨간 줄 2줄에 예. 별 하나 붙은 것부터 예. 시작을 하고 그 맨 위에 있는 그거는 줄도 3개고 예. 별도 3개고 예. 이거는 그 당시 사진 찍은 그 시점으로 보면은 박정희 대통령의 모습이 아니고 박정희 대통령보다 훨씬 그 높은 사람의 당연하죠. 사진을 예. 지금 예. 그러면 조갑재 선생께서는 왜 저거를 잘 모르죠. 박정희 대통령 사진이라고 인용을 했을까요? 이게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사진을 자세히 안 보면 분석하자면 모르죠. 아마 이거를 이렇게 분석한 분들이 아직 없을 거예요. 네. 그리고 저는 제가 말씀드린 여기의 핵심은 왜 좌파들이 의도적으로 수많은 사진들이 있었을 텐데 이 사진을 가지고 박정희라고 모독했느냐. 바로 대령 계급장하고 원사 계급장하고 멀리서 보면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별이 3개라는. 그렇죠. 그걸로 박정희가 일본군 네. 헌병 역할을 했다고 하는 이미지를 씌우려고. 즉 네. 우리 민족이 거기에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그런 이미지화 하려고 여러 사진 중에서 이거를 엄청나게 골랐겠죠. 예. 저걸 처음에 특종이라고 보도했던 그 언론사는 한겨레 신문이었나요? 맞습니다. 네. 여러분 찾으시면 몇 년도 누구 기자인지 다 나옵니다. 이거 거짓말 조작을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100% 조작한 거죠. 그러면 그 근데 단순한 기자를 조작- 고발을 해야 되겠네요. 이제. 단순한 조작이 아니라 상당한 고도의 그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사악하게 한 그렇죠. 거죠. 줘야 하는 예. 거죠. 예. 즉 박정희가 일본군 헌병 이미지, 즉 우리 한국 사람을 악랄하게 박해했던 그 이미지를 덧쓰기 위해서 계급장이 비슷한 사진을 가지고 인용한 거죠. 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박정희는 헌병 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 인관하기 전에 6개월 동안 수습사관이라고 했기 때문에 수습장교. 그렇죠. 네. 그 계급장만 다른 거죠. 네. 예. 다음 사진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 네. 바로 이 사진하고 결합해서 만주군에 지원하기 위해서 혈서를 썼다는 거 결합시키십니다. 네. 예. 그러니까 사진이 가짜면 혈서도 가짜인 거가 상식이 되겠죠, 이제. 네. 예. 그러니까 이거를 다 박정희라는 이미지를 만든 다음에 바로 혈서를 쓴 그 신문 기사를 요것도 조작입니다. 만주일보라는 거는 전혀 근거가 없는 신문입니다. 아니 만주 원래는 제가 이걸 가지고 민족문제연구소하고 다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들여다봤습니다. 네. 근데 처음에 그 민족문제연구소에서 만주 신문에 이런 그 혈서가 나온다 하면서 떠들고 다녔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한 5년쯤 그렇게 한 다음에 만주일보다 예. 이러고 일본 국회 도서관에서 예. 찾아냈다 예. 하고 저 조그만 그 오른쪽에 있는 기사를 보도를 했거든요. 예. 혈서 그러니까 공간 지원. 자, 근데 저 만주일보라는 거가 당시에 분명히 만주 지역에 존재했던 신문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것도 근거가 없습니다. 근거가 없는 건가요? 예. 없죠. 예. 네. 그래서 보세요. 하나라면 열을 안다고 네. 이 사진을 먼저 조작하고 난 다음에 혈서 사진을 또 조작한 거예요. 그래서 같이 붙여놓은 겁니다. 그래서 만주일보 자체도 없는 신문이고 이런 기사를 합성해가지고 만든 신문입니다. 여러분 사진 보세요. 사진하고 이 글씨하고 전혀 그 해상도라고 그러죠? 다릅니다. 아니 요거는 뭐 사진을 붙여놨. 근데 원래 그 신문에는 저 사진이 왼쪽에 있는 사진이 안 붙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조작이라는 거죠. 아니 그거는 이제 보도를 하면서 그냥 예. 언론사에서 했을 수 있고 찾아낸 기사는 오른쪽에 기사만 나왔을 수 있지 그러니까 않습니까? 기사도 조작인 거죠. 그리고
이 두 개를 겹쳐가지고 또 조작을 한 거죠. 기사가 조작이라는 건 어떻게 주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거를 전문가들이 다 분석을 해 있습니다. 지금 그걸 가지고 지금 다투고 있는데 네. 그것 때문에 허위사실 유포다 이래가지고 지금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지금 예. 돼 있거든요. 네. 그거는 이제 전문적인 분들이 다 연구를 해놔서 사실을 밝힐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현충일에 배포된 사진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역사를 잊은 민족 미래가 없다라고 또 단체 신치호 선생님 글까지 해가지고 박정희 일본군 사진이라고 아주 선동하는 사진입니다. 예. 근데 우선 저 사진은 뭐 척 봐도 조작입니다. 예, 조작이죠. 그러니까 이 사진을 조작해가지고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거는 아주 이 좌파들의 특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의미는 뭔고 하니 아주 조직적으로, 조작적으로, 지속적으로, 의도적으로 왜곡한다는 거죠. 네.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예. 요거는 일본군 대위계급장입니다. 네. 줄이 2개죠. 아까는 3개였었죠. 예. 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박정희는 소위였습니다. 네. 그리고 말년에 중위로 제대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계급장 보면 대위계급장이죠. 네. 예. 그래서 이 사진을 이제 어떻게 조작했느냐면 1차 조작이 뭐냐면 바로 이거는 1941년도 12월 달에 뉴기니아 팔마나라라는 곳에 주둔한 제18군 남반군 대위 사진입니다. 저 사람은 일본 사람이래요. 그렇죠. 일본군 대위 네. 사진입니다. 네. 자, 오른쪽에 특별한 마크가 있죠. 네. 예, 제가 마크 따로 떼놨습니다. 네. 예, 제가 일본에 가서 직접 조사했습니다. 이 마크가 무엇인지. 이게는 일본 육상 항공대 사진입니다. 네. 그러니까 파일럿이라든지. 네, 네. 예. 그래서 일본에는 해상 항공대가 있고 육상 항공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파일럿 항공대 대위 사진입니다. 네. 예. 이걸 가지고 육군에도 그 항공대가 있었고 그 당시는 그랬죠. 공군이 없었고. 아. 예. 해상 그러니까 해상항공대, 육상항공대. 그렇죠. 네. 요거는 육상 항공대 마크입니다. 네. 예. 그러면 다시 박정희 대통령 그래서 사진을 예, 보겠습니다. 요거를 하는데 바로 조작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교묘한 거 보세요. 네. 요 박정희 대통령 사진은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요거는 57년도 육군 준장 때 사진이고 오른쪽은 61년도 혁명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중장 진급 전의 공식 사진입니다. 근데 지금 61년도 사진이 지금 일제시대 그렇죠. 사진으로 들어가 있네요. 예, 저 목을 척 잘라가지고 식객에서 목을 잘라가지고 박정희에다 붙였죠. 봐도. 네. 근데 붙이는데 그냥 붙인 게 아니라 보세요. 대일본 제국이라는 글씨를 거꾸로 돼 있죠. 네. 자, 바로 찍어다 붙이면 표시가 나니까 네. 바로 붙여서 뒤로 돌린 겁니다. 이렇게. 아. 아주 교묘하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런데 그 사진을 돌린 거에 그 마크가 그냥 붙어 있네요. 당연하죠. 얼굴만 갖다가 붙여서 얼굴을 돌린 거죠. 쉽게 얘기해서. 네. 예. 자, 그러면 글자를 첨가해 놓고 박정희 대통령 아까 그 사진에 귀가 반대가 됐죠. 네. 예. 그래서 척 보니까 이제는 다 나머지는 다 알겠고 예. 얼굴만 저렇게 갖다가 편집한 그렇죠. 거가 다 드러납니다. 예, 했는데 그것도 아주 교묘하게 고개를 돌렸다는 거죠. 예, 반대로. 이 귀 모양 보세요. 이게 이렇게 갖다 붙인 거거든요. 네, 거꾸로 해서. 화면을 뒤로 해놓고 네. 그런 다음에 돌린 거예요. 그러니까 귀가 달라지죠. 그러니까 이제 이제 좀 더 치밀하게 나오는 대로 근데 여기서 명백한 게 바로 저 항공대 마크가 그렇죠. 붙어 있기 때문에 저거는 박정희 대통령의 사진이 아니라는 조작이라는 거를 그렇죠. 우리가 확인할 수가 예, 있네요. 계급도 다르고. 왜냐면 그래서, 박정희 예, 대통령은 일본 항공대였었던 적이 없으니까. 당연하죠. 그리고 파푸아뉴기니에 간 적도 없고. 파푸아뉴기니에 간 적도 없고. 예, 그리고 말씀드린 또 이때 박정희의 나이가 그리고 이 27살입니다. 사진에 보면은 예. 이쪽 사진에 뒤에 배경이 구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길승천기를 우길승천기를 일부러 집어넣는 그렇죠. 바람에 구름이 예. 저렇게 잘렸다는 예. 게 다 자, 보이네요. 그런데 이런 일들을 지금도 안 멈추고 계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자, 칼라화 됐죠? 네. 아까 김일성 사진 어떻게 됐죠? 칼라화 시켰죠. 예. 같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번에 그러니까 이 종북 세력들이
그 김일성을 계속해서 조작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죠. 그 수법과 그 기술과 똑같이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도 하고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승만 박사 대한민국의 역사를 다 그렇게 조작하고 있다는 거죠. 이 바보 같은 국민들만 진짜 막말로 개 돼지처럼 다 그렇죠. 섞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사진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리는 겁니다. 네, 우리 국민들이 똑똑하니까 네. 우리 청년들이 똑똑하니까 저걸 보면 이제 이해를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왜 이렇게 치밀하게 조작하고 지속적으로 계속해 하는가? 저기 옆에 그 큰 글씨를 메모처럼 써놓으셔가지고 세내 본부 서울의 소리는 무슨 말이에요? 그게 보세요. 이번에 이제 문재인 정권이 쓰면서 아주 담대해졌습니다. 요 밑에다가 이거를 만든 서울의 소리라고 아주 써놨어요. 내놓고 한다 이거죠. 그렇죠. 이제는. 예. 그럼 서울의 소리라는 거는 뭐 하는 놈들인가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역사 세내 조작 본부라고 보면 되겠죠. 예. 저기를 찾아야 되겠네. 예. 아주 대놓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그래서 보세요. 이렇게 일본군 사진을 놓고 악랄하게 그 양민을 학살하는 사진을 놨거든요. 이거는 바로 일본군이 상해에서 중국인 학살한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그 일제시대 말부터 존재했던 이 좌파들, 공산주의, 남노당 뿌리로 연결된 이 자들은 거짓말과 조작과 이 그 사기로 예. 점철돼 있는 역사거든요. 예. 그들의 예. 역사는. 예. 근데 그게 단순히 북한의 역사 조작 끝나는 게 아니고 남한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영향이 말하면 아니고 예. 완전히 남한의 그렇죠. 역사를 자기들이 지금 조작을 해서 예. 그거를 내놓고 퍼뜨리는 게 박원순 이 역사문제연구소 또 뭐 민족문제연구소. 아니 민족문제연구소는 예. 임원영이라고 예, 맞습니다. 박원순이 처음에 만든 거는 역사문제연구소고 예. 민족문제연구소는 그 이후에 또 예. 생긴 겁니다. 근데 역사문제연구소니 민족문제연구소니 이런 자들이 지금 이 왜곡된 이 북한에서 말하자면 만들었을지도 모르는 이런 자료들을 지금 마구 진실인 것처럼 예. 퍼뜨려서 국민들을 예. 역사의 문에 완전히 바보로 만들고 있다. 예. 네. 그러니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우상하는 세력이 국부 이승만 박사와 박정희를 비하하는 거죠. 똑같이. 역적으로 만들고 있는. 그렇죠. 그 수법과 그 목적과 의도가 똑같다는 거죠. 네. 지금 다음 사진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이제 진실을 이제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얼마나 가난했었든지 이게 이제 구미 생가하고 어린 옛날 시절 그 얘기입니다. 구미 생가의 원래 사진이 모습이죠. 그렇죠. 예. 저렇게 가난한 집에서 예. 어렸을 때 봤던. 사진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대구 사범을 다니게 되죠. 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일제 식민지 당시에 조선의 엘리트들이 민족주의 엘리트들이 가는 대학이 사범대학입니다. 네. 왜냐하면 똑똑해서 경성제국대학 가가지고 총독부 근무하면 친일파 소리 듣잖아요. 그러니까 15살에 처음 대구 사범 학교를 들어가셔서 네. 20살까지 다니셨는데 32년도에서 예. 그러니까 사범학교를 다닌다는 의미를 27년에서 32년. 예,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네. 예, 우리 식민지 역사를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것입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식민지 당시에 조선의 똘똘한 엘리트들이 민족주의와 자존심을 지키면서 가는 대학이 사범대학입니다. 그게 이제 후진을 양성하는 것을 사명으로 생각했기 때문이 그거보다도 아닐까요? 그것도 있고 그 사범학교에서만큼은 네. 계속 민족교육이 비밀리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사범대학 교사들은 다 민족주의자로 애국가와 그 태극기를 생명 걸고 몰래 가리키는 그런 학교가 사범학교입니다. 그러니까 똑똑해서 상업학교 들어가서 조선은행 근무하면 친일파 소리 듣잖아요. 또 경성제국대학 나와가지고 총독부 들어가서 일하면 친일파 소리 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존심 때문에 들어가는 대학교가 사범대학입니다. 그러니까 사범대학 출신들은 다 민족주의자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백선엽도 평양사범, 최명신도 평양사범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일본군 장교였다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친일파로 매대하는 것은 바로 아까 말한 그 세력들의 조작이죠. 그래 조작이죠. 그래서 5년 동안 이제 그 대구 사범을 다닙니다. 그때 현준혁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이 사람이 민족주의자지만 공산당이에요. 네. 이 사람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해방당하고요. 해방되고
제일 먼저 암살당한 사람이 현진혁입니다. 네. 북한에서. 예. 그러니까 북한에 갔는데. 그렇죠. 북한에 이제 해방되면서 이 사람이 북한으로 올라갔죠. 네. 왜냐하면 그 당시 최고의 공산주의자였기 때문에 공산주의 정부를 그 세우는 그야말로 김일성이를 능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왜 암살당했냐? 바로 하도 소련군이 그 만행을 저지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주의자들이 소련군 찾아가서 만행 좀 하지 말라 하니까 안 들어줍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 대표인 현진혁을 찾아갑니다. 현진혁 보고 좀 공산주의 만행을 좀 저지해달라. 근데 제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현진혁을 암살해 죽인 거죠. 그리고 이제 김일성이를 내세워서 공산주의 세운 거죠. 어쨌든지 간에 바로 박정희가 바로 이때 현진혁을 통해서 공산주의 사상을 어느 정도 접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박정희는 절대로 공산주의 행적을 한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그건 뭐 나중에 또 새로운 장소. 그래서 이게 이제 졸업식 때 사진입니다. 거의 37년도 5학년 때. 저 오자 표시나죠? 여기 오자. 네. 예. 그래서 이제 졸업식 전에 어머님을 만난 사진입니다. 근데 저 사진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이 저 얼굴이 좀 달라 보이네요. 귀를 보고 알겠네요, 근데. 예, 귀가 맞죠. 똑똑한, 아까랑 예. 똑같죠.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문경 초등학교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 지금 오른쪽에 있는 사진을 조금 확대한 것이 왼쪽에 있는 사진인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여기서 또 우리가 중요한 또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일본 교육부에서 교사들을 발령 낼 때 네. 교사 중에서도 가장 민족주의 성향을 가진 사람은 좋은 데 보내겠어요? 나쁜 데 보내겠어요? 나쁜 데 보내죠. 나쁜 데 보내겠죠. 네. 박정희는 물론 성적도 안 좋았지만 가장 강한 민족주의 성향을 가졌기 때문에 문경 초등학교 아주 시골로 보낸 겁니다. 예. 그래서 박정희는 이제 39년도부터는 이제 만주 군관학교를 들어가려고 그 공부를 비밀리 하면서 숙직실에서 일부러 살면서 아이들에게 민족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애국가를 가르치고 태극기를 가르치고 역사를 가르칩니다. 그러면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왜 만주 군관학교를 갔느냐? 아시는 것처럼 민족주의적인 성향이기 때문에 일본인 교장과 체육 선생이라든지 이런 사람한테 많은 수치와 소모를 당하고 또 교장한테 맞기까지도 하니까 또 일본인 교사들이 전부 때로 달려들어서 린치를 하기도 하고 그렇죠. 하기도 아주 하고. 순환을 많이 당하신 분이라고 그렇죠. 들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또 중요한 거는 39년도부터는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의 청년들이 강제로 끌려가서 총알바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 많은 청년들이 일본군 장교가 됩니다. 일본군의 장교가 돼서 뭐 호위호식을 했다는 게 아니라 사병으로 끌려가서 총알바지 되느니 사관학교 들어가면 일단 공부하는 과정에 전투에 참여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전술과 그렇죠. 이 지휘를 배우니까 그렇죠. 그런 말하자면은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그렇죠. 이용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그리고 거죠. 말씀드린 대로 저런 사범 출신의 사람들은 다 민족적인 성향을 가졌기 때문에 언젠가 독립이 된다는 꿈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쟁 상황에 백선엽이도 그렇고 이런 분들이 다 많이 그 일본의 육사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또 만주군관학교에. 백선엽 장군도 지금 친일파로 100% 날조입니다. 저기 더불어민주당의 김광진 같은 예. 그런 젊은 애들이 예. 뭐 완전히 매도를 하고 한마디만 얘기했죠. 네. 만주에서 대위로 근무하다가 해방이 되자마자 조만식이 고향 평양에 들어와서 조만식 선생 비서를 합니다. 백선엽 백선엽이. 장군께서 예. 그러면 백선엽이가 친일파면 어디 감히 민족주의자의 최고 민족주의자인 조만식 선생의 비서가 되겠어요. 예. 그리고 백선엽이 똑똑하니까 이미 김일성 측으로부터 많은 공산주의 정권에 참여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받았죠. 그러나 백선엽 장군께서는 그렇죠. 기독교인이고 예, 민족주의자고 하니까 내려오신 거죠. 네. 예. 알겠습니다. 이 사진을 또 보겠습니다. 다음 사진. 예. 그래서 만주 군관학교에 이 사진이 지금 1940년 만주 군관학교에서 찍은 사진이라는 건데요. 이 얼굴이 아까 그 나와 있는 사진하고는 전혀 다르거든요. 귀도 다르고. 그런 걸 보면 아까 그 처음에 우리가 봤던
소위 이 한겨레 신문이 박정희 대통령이다라고 했던 그 일본 군복 입은 사진은 예. 그건 조작이고 예. 다른 사람의 사진이라는 예.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진을 이제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생가에 있는 그런 사진이고요. 그래서 왜 39년도에 왜 떨어지냐면 나이가 많아서 떨어집니다. 네. 예. 그런데 40년대는 입학을 합니다. 왜? 네. 말씀드렸죠? 이제 태평양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제 대거 뽑아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만주 학교는 당시 세 부류가 입학을 했습니다. 만주인과 일본인과 조선인 세 부류가. 그래서 2년 동안 1등을 하지요. 그러니까 박정희가 여기 들어갔다는 거는 친일파라는 의미가 아니라 당대 아시아에서 제일 똘똘한 엘리트였다는 의미입니다. 예.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 식민지에 있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굉장한 자부심을 줬죠. 근데 왜? 그 40년도에 이제 들어가신 걸로 돼 있는데 네. 사실 기록의 여러 군데에서는 40년이 아니고 39년에 들어갔다 이런 말도 있고. 그러니까 39년도에 떨어진 거죠. 한번 떨어지고 떨어졌는데 40년도에 들어간 거죠. 그런데 그 들어간 이유는 박정희 대통령께서 당시에 그 대구 사범 다니시면서 교련을 워낙 잘해가지고 예. 이미 나이가 한참 이제 그렇죠. 넘었는데도 예. 그 교련 교육의 실적 때문에 점수가 높아서 특별 추천서를 당시 교련 선생님께서 써줘서 예. 그걸로 해서 들어갔다 이런 역사적 기록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만주 군관학교 간 거는 첫째는 복수.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소위 계급장을 달자마자 고향 문경에 옵니다. 그래서 소위를 달고 문경에 오니까 그러니까 맨 처음에 우리가 봤던 그 원사 계급을 떼고 이제 정식으로 그렇죠. 소위로 소위가. 인간하자마자 예. 문경에 오죠. 고향에 예. 오는군요. 오니까 문경에는 모든 일본인들이 박정희 앞에 무릎을 꿇죠. 왜냐하면 그 당시는 군국주의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동경 제국대학보다도 더 들어가기 힘든 게 일본 육사. 육사입니다. 일본 육사의 소위면 군수도 벌벌벌 뜨는 거예요. 그때 증언이 노란 줄에 별을 하나 달았다. 예, 소위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정확하게 일치하죠. 그게 좀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이 일본 육사를 바로 간 것이 아니라 만주 군관학교에서 수석 졸업을 그렇죠. 했기 해서 때문에 편입을 시켜준 거죠. 특혜로 그 일본 육사 연수를 2년을 또 갈 수 있게 된 거고 예. 그렇게 말하자면 일종의 장학금을 받아가지고 간 건데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 이제 편입을 시켰죠. 최고 엘리트니까 네. 편입을 시켰는데 여기서 또 중요한 역사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네. 그 당시 일본 육사는 2년제였습니다. 이게 여기 이제 예. 육사 육사대 편입해서 들어갔을 들어갔는데 때 사진이죠.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 뭐가 놓여 있죠? 대포가 놓여 있죠. 네, 네, 일본 육사 중에서도 병과가 있습니다. 네, 일반 병과는 2년제입니다. 네, 그런데 포병과 공병만은 3년입니다. 네. 왜? 수학을 해야 되니까. 뭘 기계를 다 알아야 그렇지. 되고. 기계 엔지니어를 해야 되고 수학을 그래서 일본 육사생 중에서도 최고 똘똘한 애들 들어가는 게 포병과 공병입니다. 네. 그러니까 박정희도 최고 똘똘하니까 공병에 들어가서 3년 과정을 마치죠. 근데 이제 편입했기 때문에 2년 과정을 마칩니다. 이미 2년 동안 그렇죠. 만주군관학교를 그래서, 이수했기 예. 때문에 나머지 이제 3년 과정을 2년에 마치고 예. 이제 만주로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졸업 사진으로 추정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왼쪽에서 세 번째 앉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1등을 했어요. 근데 조선인 청년들에게 1등을 주고 싶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3등으로 줬죠. 그래서 가운데 있는 분이 교관이고 그 왼쪽이 1등이고 그 옆에 박정희가 3등이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2등이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그 당시 조선의 청년 박정희는 일본 육사 세계에서도 벌벌벌 떠는 거죠. 왜냐하면 일본 문화가 실력 문화 아닙니까? 네. 실력 있으면 무릎 꿇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도 이제 태극기 집회 때 한번 연설했지만 박정희 대통령이 이순신 장군을 동상을 세우지 않습니까? 광화문에. 네. 그 세운 이유가 바로 일본 육사의 역사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요건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또 사진하고 같이 보여드리겠는데 이순신 장군이 이렇게 뭘 쳐다보는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딜 보는 거 하니 바로 도쿄의 야시쿠니 신사. 네. 야시쿠니 신사 앞에 오무라 마스지로라고 하는 동상이 서 있습니다. 네. 그 사람이
일본 육사의 창시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역사를 박정희가 알기 때문에 바로 이순신 장군을 세워서 일본을 제압하고 능가하겠다는 그런 의미였던 거죠. 예. 왜군을 무찌른 이순신 장군 동상을 그렇죠. 상징적으로 상징적으로 한복판에. 야스쿠니 순사에 있는 동상을 제압하는 거죠. 근데 그 동상이 일본 육사의 초대 규장입니다. 네. 예. 제가 최근에 이제 또 그 강의한 것 중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이 사진입니다. 그래서 역시 이제 한 6개월 동안 소위로 근무합니다. 그러니까 부관으로 또 임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투에 참가한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해방이 되자 바로 북경에 있는 광복군으로 갑니다. 네. 자, 만약에 친일파일 때면 광복군이 받아주겠어요? 그래서 광복군에서 있다 오는 바람에 1년 늦게 귀국을 합니다. 그래서 46년도 5월 8일 날 이제 제2기 조선경비사관학교에 들어가게 되죠. 여기서 어떤 일화가 있는가 하니 47년도에 이치업 대위가 3대 교장을 합니다. 네. 자, 그런데 육사면은 대한민국을 지키는 그야말로 간성들 최고의 엘리트 그룹 아닙니까? 그래서 애국가를 불러야 되겠는데 본인도 애국가를 모르는 거예요. 애국가 가사도 모르고. 근데 이분이 좀 똑똑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할까 하다가 2기생 약 250명한테 시험을 냈습니다. 자기는 모르니까. 애국가를 1절부터 4절까지 쓰라. 누가 썼겠어요? 박정희만 썼죠. 1절부터 4절까지. 그리고 200명 중에. 200명 단 유일하게 네. 1절부터 4절 다 썼다는 거죠. 그리고 박정희가 아는 애국가는 올드랭 사인, 벙커 선교사가 붙인 천부여 의지 없어서라는 그 찬송가가 붙인 그거죠. 그래서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근데 그 곡조로 기억을 하시는 어르신들도 많으세요. 그렇죠. 맞죠. 애국가를 그렇게 부르시는 예. 그 연로하신 분들이 저도 가끔 있습니다. 부릅니다. 네. 일부러 거의 뭐 찬송가 또 있지만 우리나라 역사를 제가 상기하기로. 네. 그리고서 이제 이승만 박사가 안익태의 그 애국가를 제일 먼저 안 게 또 이승만 박사입니다. 그래서 이승만 박사가 이제 그걸로 애국가를 이제 만들게 지금 되는 저 거죠. 사진이 46년도에 47년도. 예. 47년도 조선경비 그렇죠. 사관학교에 예, 들어가셨을 갔을 때 이길 때 사진인데 예. 말하자면 저 조선경비 사관학교가 우리 육사의 전신이네요.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사진 안 가졌는데요. 조선경비사관학교 그 다음 해에 네. 육군사관학교라고 쓴 사진이 또 있습니다. 네. 팻말을 바꾼 사진이. 네. 예. 다음 사진 이제 김일성만 주작한 게 아니죠. 김일성의 부인이 누구죠? 김정숙입니다. 네. 그래서 김일성 이름은 지금 저 함부로 김정숙을 김정수라고 쓰신 것 같아요. 요거는 저기 김성수네요, 예, 저거는. 그 김성주. 지금 잘려서 안 보이는데 아. 원래 김일성 이름이 김성주입니다. 네. 그거 잘려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이제 여기 김정숙입니다. 이게 가운데 있는 저 오른쪽에서 두 번째. 그렇죠. 오른쪽에 두 번째. 네네. 자, 그래서 김정숙이도 원래 이게 오리지널 사진입니다. 엄청 못생겼네요. 못생겼을 뿐만 아니라 보세요.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죠. 네. 어디 감히 수령동지 이게 손 올렸느냐 해서 손을 잘라내고 이렇게 조작을 한 거죠. 또 사진 사이즈도 키우고. 사이즈도 키우고 이렇게 철저히 저 왜소한 사람이었네요. 그 예, 아주 김정숙이라는 작고 여자가. 근데 지금 어깨에 감히 손을 올리고 있는 사람은 거기에 이제 여기 오른쪽도 보니 이게 김철호고요. 채원 부인, 채령이 엄마죠. 김정숙이고 그다음에 이게 안영 부인인 바로 리영숙이라는 여자입니다. 그리고 왼쪽이 황순입니다. 이분이 작년까지 살아 있어가지고 나왔죠. 그래서 이렇게 김정숙이도 철저히 우상화 작업을 한 거죠. 요것도 제가 원본을 못 찾았어요. 근데 조작입니다. 자, 보세요. 김정숙의 손이 시커멓죠. 크죠? 갖다 붙였다는 얘기예요. 이 사진도 아마 이 여자가 어깨를 감싸고 있거나 했기 때문에 손을 잘라버리고 또 김정숙이 안 보이니까 손을 잘라다가 시커멓게 해서 붙였죠. 이렇게. 지금 이게 이상한 게 분명히 지금 이 지금 왼쪽에서 두 번째 사진이 김정숙이 사진인데 예. 그러면 손이 이쪽으로 지금 이게
길이가 달라요 지금. 맞습니다. 이렇게 잘라 붙였다는 거죠. 네, 조작을 했기 때문에 예. 왼쪽에 있는 손하고 오른쪽에 있는 손하고 길이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예. 그래서 우리 아까 정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진이 중요하기 때문에 네. 사진을 조작해서 역사를 조작하는 거죠. 사진을 가지고 선정성정 도구로 여기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왜곡된 사진을 역추적하면 진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핵심은 이렇게 그 북한은 모든 역사가 다 조작입니다. 100%. 북한에는 단 하나의 진실만 있습니다. 모든 게 김일성으로 거짓이다. 통한 모든 게 거짓이다. 거짓이다. 그리고 그 체제와 대결하는 대한민국을 폄하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모든 역사 조각을 그쪽 측과 남쪽의 남노당 좌익 세력과 합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그 미세한 것까지 다 그렇죠. 조작을 하네요. 그 이미지 이승만, 때문에. 박정희에 대한 건 100% 조작입니다. 다. 근데 2003년도에 검인정 교과서 제도가 처음으로 이제 실행이 되면서 그때 나왔던 역사 교과서를 보니까 북한 교과서하고 똑같더라고요. 그런 맞습니다. 짓을 한 자들이 예, 예. 지금 다시 정권을 지금 잡은 겁니다. 맞습니다. 사실은. 예.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사진을 통해서 이런 모든 왜곡된 역사 속에서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이 세뇌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사태가 또 일어났다고 하는 거죠. 예. 자, 이게 이것도 조작된 사진입니다. 아까 거하고 비슷하네요. 비슷하죠. 예. 네. 그러나 이제 좀 또 이렇게 아주 뭐라 그럴까 파스텔화 시켜서 또 이렇게 했죠. 예. 이게 오리지널 사진입니다. 그래서 맨 오른쪽에 김일성이고 그 옆에가 리영숙이고 그 옆에가 김정숙입니다. 맨 오른쪽이라 그러면 앉아 그렇지 앉아서 이렇게 쭈그려 있는. 네, 이거. 다리 이렇게 그렇죠. 하고 있는 그리고 거의 누워 있다시피 예. 한 사진이 그게 김일성이고 예. 그다음에 그다음에 첫 번째 여자가 리영숙, 그 옆에가 김정숙입니다. 이때가 아마 김정일을 임신할 때입니다. 앉는 태도도 임신한 여자 같죠? 다리를 아니 약간. 지금 왼쪽부터 보신 건가요? 그러면 아니 오른쪽부터 김일성 바로 옆에 여자가 리영숙, 그 옆에가 김정숙, 까만 옷 입은 여자가 황순이, 그리고 맨 왼쪽이 아니 그게 김철호. 아니라 지금 화면에서 보면 왼쪽 끝에를 보신 거예요. 그거는 오른쪽 끝에를 보신 거예요. 오른쪽 끝에. 오른쪽 끝에 여기 보면은 김일성. 예. 그 뒤에 있는 여자 그건 다 남자들이에요. 여기 여자 아. 네 명분입니다. 아. 네 명분. 예. 그래서 이때 이제 김일성이를 임신했을 때죠. 아 그러니까 지금 두 명을 갑자기 건너뛰시니까 예, 예. 여자들이라 바로 내가. 둘은 건너뛰어서 일반, 예, 바로 예. 그 다음이 여자가, 리영숙, 그 다음에 예. 김정숙, 김정수, 황순이, 김철호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새롭게 이제 또 알려진 사실 또 이거 뭐 공경한 비밀이기도 하고요. 결국 뭐 이 당시에 이 여자들은 그야말로 일처다부제죠.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예, 이런 그 이게 그 말하자면은 저 여자들은 당시에 말하자면 저 빨치산 같은 저 집단의 그렇죠. 정신대 빨래하고 같은 그렇죠. 네. 그런 역할. 예. 작부죠 말하자면 예. 이런저런 잡스러운 일들을 예. 하는 그래서 원래 김정숙이도 제가 또 시간 나면 정확하게 말씀드리는데 오영진이 간 사람의 처였습니다. 그다가 이제 김일성한테 넘어간 거죠. 예. 자, 그래서 이제 김일성, 김정식을 가장 그 이상적으로 여기는 아주 초기 사진입니다. 이것도 많이 그 포토샵을 했죠. 예. 어쨌든 이제 중요한 거는 이렇게 김일성, 김정일 사진은 빨간 혁명을 상징하는 걸로 이렇게 치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46년 민주선거 때 사진입니다. 이것도 이제 김정숙을 점점 미워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이렇게까지 만든 겁니다. 김정숙이를 가장 이상적인 여인으로 북한 교과에서 실리는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오리지널 사진보다 훨씬 이뻐졌네요. 점점점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죠. 예. 잘 보세요. 이게 왜 중요한 건지 잘 보세요. 자, 누구 닮았어요? 리설주 닮았잖아요. 리설주가 기쁨조 출신인데 김정은이의 부인이 된 이유는 단 하나 뭐예요? 김정숙하고 닮아서. 그렇죠. 그래서 조거리도 이게 데뷔 사진도 똑같잖아요. 빨간 조거리 까만 치마. 그 다음에 또 하나 재미난 거 보세요. 김정은의 헤어스타일 많은 사람이 궁금해하셨죠. 이 헤어스타일. 이 헤어스타일이 언제 김일성의 모습을 본땄느냐. 많은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알 거 아닙니까. 저거 김일성의 모습을 본땄다. 그러면 김일성이 언제 어디서? 바로 1950년 9월 8일 외관 전투에서 강건 총참모장이
쥐레 사고로 죽습니다. 그래서 지뢰 밟아서. 그렇죠. 장례식 하는 장면이에요. 요게 맨 앞에 있는 게 박헌영입니다. 그리고 바로 뒤가 바로 김일성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이때는 낙동강 전선을 놓고 죽느냐 사느냐 전투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성공을 하면 김일성이는 민족 통일의 영웅이 되는 거고 여기서 밀리면 자기는 전범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굉장히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뚱뚱해졌죠. 폭음과 폭식으로. 그리고 지금 자기가 전쟁에 지면 책임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카리스마를 연출하기 위해서 이런 헤어스타일을 한 거예요. 그걸 그대로 김정은이가 땄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을 준비하니까 김정은이는 자기 체제가 죽느냐 사느냐라고 하는 지금 전시 체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시의 카리스마를 연출하기 위해서 요때의 모습을 딴 거죠. 예.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6월 24일 날 조원진 의원 중심으로 외관에서 태극기 집회를 하는 목적도 이런 역사성이 있는 겁니다. 예. 우리 마지막 이제 이 체제 전쟁, 이념 전쟁. 저 머리 스타일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나 궁금했죠. 네, 궁금했습니다. 똑같죠. 네, 예. 그렇네.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박헌영이가 주도적이었습니다. 보세요. 왼쪽에 앞장섰잖아요. 그러니까 김일성은 지금 스트레스 한참 받을 때입니다. 왜? 전쟁의 책임을 자기가 다 뒤집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때 사실 지금 그 총정치국이라는 걸 이때 만들었습니다. 왜? 당이 군을 장악해야 자기가 살아났거든요. 이런 역사적인 뿌리가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박헌영을 전쟁 끝나자마자 책임을 물어서 죽였죠. 네, 개떼들이 달려들어서 물어뜯겠다는 말도 있고 예. 하여튼 그래서 처참하게 죽이죠. 예, 그 장성택이도 똑같이 했다고 그럽니다. 예. 그러니까 역사는 흐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다음 사진은 이제 여러분들이 민족문제연구소에서 100년 전쟁이라는 이건 조작으로 밝혀져 가지고 그렇죠. 이미 네. 고소를 많이 당하고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해 쉽게 이제 키가 똑같죠? 예. 그 조작을 해도 이제 왜 그랬냐면 이게요. 조작을 했는데 좀 미련스럽게 그렇죠. 했어요. 왜 100년 전쟁을 만들었냐면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급하게 만든 거예요. 선거용으로.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국비승만 박사의 세력과 박정희 대통령 세력을 모함하기 위해서 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저런 오류를 많이 범했던 거죠. 그리고 대통령 당선되시자마자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이 종북 좌익 세력들이 특히 지자체장들, 좌파 지자체장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왜곡 역사 강좌를 전반적으로 예. 실시를 합니다. 그거를 지자체 돈으로 해서 뭐 박정희의 진실은 뭐 이런 제목으로 예. 강연을 하기 시작하는 게 바로 박근혜 대통령의 정권의 그 근간을 흔들기 위한 짓거리들을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봤지만 이거는 정권 문제가 아니라 역사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 국비승만 박사와 박정희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라인과 김일성 계열의 종북 좌파 세력과의 싸움의 연장전이라는 근데 거죠. 지금 그런 거 보면은 문재인도 지금 그쪽에 서 있는 겁니다. 당연하죠. 예, 그러니까 당연히 비난을 받아야 마땅한 것이죠. 대한민국의 정통적인 그 역사를 지금 왜곡한 쪽에 서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걸 왜곡해서 정권을 잡고 네. 쉽게 얘기해서 밥을 먹고 사는 거죠. 역사학자들은 그걸로 밥을 먹고 사는 거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뤄가는 그 국민들의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혈세를 예. 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의 역사를 조작하고 그렇죠. 대한민국을 왜곡 매도하는 이런 그렇죠. 집단이 먹고 살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진짜. 이런 연구들을 말입니다. 네. 진짜 전문가들 다 해놨습니다. 저는 사실 전문가 아니에요. 그분들이 다 알면서도 이 카르텔이 너무 무서우니까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 만주일보의 진술을 아는 학자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걸 얘기하면 교수에서 잘려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예. 기존 사학계라든지 기존 모든 계통이 그 종북 좌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진실을 말하면 피해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연구만 하고 발표를 못 해요. 근데 그렇다면 역사를 뭐하러 공부합니까? 그러니까 저것이 이제 그 지식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그렇죠. 거죠. 지식인이라는 것은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맞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맞습니다. 책임이 있는 사람들인데. 결국에 이번에 우파가 무너진 것도 그 지식인들의 비겁함이고
오히려 그 지식인들이 오히려 안보와 우파라는 명목으로 지금까지 먹고 살아왔던 거죠. 예. 그래서 웰빙 숟가락 우파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진짜 안보를 위해서가 아니라 저쪽 세력의 하나의 카운터파트로서 안보를 빙자해서 먹고 사는 거에 불과한 거죠. 그러니까 진실을 얘기하지 못하고 결국은 그게 안보팔이고. 그렇죠. 그렇게 되는 네. 거죠. 파리들이죠. 예. 파리들 자기들이. 저들이 그야말로 민족 평화 이런 명목으로 파리를 한다면 이 사람들은 안보 파리를 지금까지 먹고 살았다는 거죠. 양심을 저버린 지식인들이 결국 나라를 망치고 있다는 생각을 예.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이제, 많이 돼서 예. 오늘 준비를 많이 해오셨는데 네. 오늘은 여기까지 예. 하고 계속해서 저희가 예. 뭐 양이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데 시작을 다음 주부터 이제 네, 그 이승만 박사의 청년 시절부터 하려고 겁니다. 네 오늘은 그 이제 시작하는 마당이니까 예. 우리 역사가 어떻게 조작이 될 수 있는지 예. 얼마나 쉽게 우리가 속았는지. 조작되고 그렇죠. 선동되고 예. 속을 수 있는지에 예. 대한 맛배기를 예. 보여드렸고요. 예. 다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그 역사의 진실 탐구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나라 역사에서 지금 가장 그 매도되고 있는 대통령, 예. 바로 그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 예. 그리고 그로 비롯돼서 많은 역사적 사실들이 예. 같이 지금 왜곡되고 있는데 예. 그걸 하나하나 한번 그렇죠. 파헤치는 즐거움을 좀 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료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시철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 근대사의 일가를 이루고 계시는 근현대사의 일가를 이루고 계시는 조시철 목사님을 모시고 이 역사가 어떻게 조작됐었는지에 대해서 사실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계속 자세한 그리고 여러분께서 어쩌면 한 번도 보지도 못했었을 그런 사진들을 소개하면서 역사적 진실을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가장 큰 문제는 이 사회가 갈등으로 이렇게 갈갈이 쪼개져 있다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 중에서 가장 큰 갈등과 이 분열이 바로 이념에 의한 것입니다. 근데 그 이념 갈등의 뿌리를 파헤쳐 보면 거기에 바로 역사의 조작이라는 그 진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념에 몰두한 나머지 자기들의 이념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역사적 사실과 팩트들을 다 조작을 한 게 좌파들이 해온 짓입니다. 우리 애국 국민들은 이것을 바로잡아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계속해서 보여드릴 무엇이 진실인가 이 시리즈를 여러분께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진정 토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조 목사님께서 이 이승만 대통령이나 또는 박정희 대통령이나 또는 이 대한민국의 그 근현대사에 대해서 많은 사진 자료를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처음에 그 일을 시작하시게 되신 거예요? 제가 93년도에 네. 인도네시아로 나갔습니다. 네. 그랬는데 선교 나가신 거죠? 그렇죠. 선교사로 네네. 나갔는데 외국에서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가 대단해요. 네. 그런데 오히려 그 이후로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는 왜곡되기 시작됐고 또 많은 그 갈등을 겪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해외에 있으면서 우리나라 역사를 연구하게 됐습니다. 감사한 건 이제 해외에서 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자료들을 또 많이 접할 수 있게 되고 또 결론적으로 또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만약에 네이버나 다운을 검색했으면 이런 자료를 찾을 수 없습니다. 정부 통제하기 때문에. 네. 제가 자카르타에서는 모든 세계 사이트를 다 열어볼 수 있고 또 심지어 북한 사이트도 다 열어보면서 또 이런 사진들을 발견하면서 역사를 연구하게 됐습니다. 네이버나 다음은 그 내부의 그 뭐라 그래야 되나 그 검열이라고 그래야 되나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대단히 이념에 치우쳐서 많은 제약을 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충분하게 자유롭게 검색이 안 된다는 예. 그 불만이 많이 있던데. 저는 아예 지금까지 다음하고 네이버를 검색해 본 적이 없습니다. 네.
그럼 오늘부터 이제 시리즈로 네. 우리가 역사적 진실을 한번 탐구해 볼 네. 텐데 어떤 걸로 시작을 해볼까요? 여러분의 그 역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네. 제가 서론적으로 싱가포르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네, 네. 화면을 보시면 네. 리관유 수상이 나오죠. 네. 1990년대는 그야말로 싱가포르와 대한민국이 아시아의 거대한 용이었습니다. 그렇죠. 아시아의 네 마리 용이라고 해요. 네 마리도 아니고 이미 이제 대만도 추월해서 선진국으로 가는 그런 나라가 이제 싱가포르와 우리 대한민국인데 리관유가 90년도에 사임을 하고 네. 놀랍게 70세에 컴퓨터를 배웁니다. 자판을 배우고 컴퓨터를 배워서 책을 쓰게 됩니다. 그 책을 쓰게 된 동기가 뭐냐면 싱가포르의 젊은이들이 풍요 속에서 태어나서 풍요 속에서 자라고 네. 그래서 싱가포르이 어떻게 선조들의 피와 땀과 눈물로 건국되었는지 역사를 모르면 네. 국제 경쟁력에서 질 수밖에 없다. 음. 싱가포르의 미래는 없다. 그래서 과거에 치열했던 이 역사, 싱가포르의 위대한 역사를 모르면, 무지하면 싱가포르의 미래는 없다. 특히 청년들의 미래는 없다. 그래서 70세에 자판을 배우고 해서 역사책을 쓴 거죠. 네. 결국 그 이후로 싱가포르는 지금 아테네 이후에 초인류 도시국가가 됐습니다. 7만 불로 세계 1위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93년도에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면서 오히려 그때부터 역사 왜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사 무지보다 더 무서운 게 역사 왜곡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혼란의 모든 뿌리가 이 역사 왜곡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우리나라 역사가 왜곡됐는지 이 사진을 가지고 역사의 진실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이 싱가포르이 리관유가 두 권의 책을 썼습니다. 하나는 리관유 자서전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싱가포르 스토리, 싱가포르이 어떻게 건국이 되었는지. 역사 이야기죠. 그렇죠. 네. 건국의 과정을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93년도에 처음으로 컴퓨터 자판을 해서 배워가지고 그렇죠. 98년도에 책이 나. 안녕하세요. 진정 토크입니다. 이 진정 토크 시간에 여러분께서 정말 흥미진진하게 그리고 뜻깊게 보실 시리즈를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건국절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 이유는 이 좌파들이 이념에 몰입한 나머지 이념에 뜯어 맞추기 위해서 이 대한민국의 그 근현대사를 많이 바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역사 논쟁은 사실 끝없는 싸움인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진실은 무엇인가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분명히 진실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들이 여러 가지 자료와 특히 사진들을 통해서 남아 있습니다. 이 진정 토크 이 시간에 마련한 시리즈는 저희가 제목을 역사의 진실 찾기, 사진을 통해서 역사의 진실 찾기입니다. 사진은 정말 거부할 수 없는 팩트죠. 이 사진을 보면서 그 사진이 찍혀지게 된 그 배경을 우리가 살펴보면 바로 역사의 진실은 이것이었구나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지금 무엇이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건지, 무엇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건지 이 시간을 통해서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현대사, 특히 이승만, 박정희 두 대통령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갖고 계시고 강의를 많이 하시는 조시철 목사님께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첫 책이 나온 거죠. 네, 네. 싱가포르 스토리라고 건국의 과정입니다. 네. 예. 그다음에 이제 그걸 쓴 다음에 인류 국가의 길, From Third to First, 어떻게 제3세계에서 초인류 국가가 되었는지 발전의 과정을 썼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국부 이승만 박사의 우리 대한민국 건국 역사와 박정희 대통령의 한강의 기적의 역사를 쓴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걸 못했단 말입니다. 네. 못한 정도가 아니라 철저하게 왜곡되고 조작됨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이런 불행한 사태까지 겪게 된 거죠.
그 참 아이러니한 게 그 90년대 초반에도 싱가포르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거의 비슷하게 아시아의 네 마리 용이다 뭐 이러면서 이제 홍콩과 하고 대만하고 같이 해가지고 비슷한 발전 상태를 보이고 있었는데 93년도에 이관희 수상은 역사를 바로하는 시도를 하고 우리는 김영삼 대통령 정권에서 역사를 왜곡하고 폄하하는 게 시작이 되면서 예. 극단의 그 갈림길에서 결과적으로 지금 오늘날 우리가 싱가포르하고 비교도 안 되는 그렇죠. 지금 상황에 놓이게 되는 예. 거죠. 예. 싱가포르는 뭐 7만 불의 세계 초 인류 인류 국가죠. 국가가 됐고 우리는 네. 아직도 3만 불에서 헤매고 있고 3만 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좌우 갈등, 3만 불이 안 세대 됩니다, 갈등, 지금 예, 아직도. 세대 갈등. 네. 지금 오늘날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 같은 이런 엄청난 사태들이 결국 뿌리가 역사 왜곡에 있던 거지요. 네. 자, 씁쓸합니다. 예, 예. 자, 이게 북한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역사입니다. 네. 즉 김일성이가 동북 한일 연군으로 빨치산 독립운동을 했다고 하는 네. 그런 사진을 아주 우상한 그런 사진입니다. 예. 자, 그러면 요거 최근에 이제 북한에서 이렇게 또 조작해가지고 발표한 거거든요. 요 사진이 조작된 사진입니까?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어떻게 조작됐는지, 네, 왜 네. 조작했는지 그걸 통해서 역사 왜곡의 진실을 알면 그러면 대한민국의 역사도 어떻게 왜곡됐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사진의 원본이 바로 이겁니다. 아, 네. 예, 원래는 4명이죠. 네. 맨 왼쪽에 김일성이가 옆으로 기대어 있고 그 옆에가 바로 중공공산당 개청입니다. 네. 그리고 그 옆에가 최룡의 아버지 최연입니다. 네. 그리고 오른쪽이 안길입니다. 예, 이게 오리지널 사진입니다. 자, 그럼 이 사진의 뜻이 뭡니까? 바로 김일성은 중공공산당 개청의 쉬운 말로 똘만이었다는 거죠. 예. 그런데 이 사진을 이제 바로 김일성이가 항일 독립운동을 했다고 선전하는 그런 이제 조작이 시작이 됩니다. 제일 먼저 어떻게 조작이 되는 거 하니 저 오른쪽에 사이트가 보이시죠? 맨 위에 사이트 주소가 보입니다. 네네. 그래서 김일성이가 이렇게 항일운동을 했다고 하는 어떤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이 사이트를 이제 소개한 겁니다. 지금 저 맨 왼쪽에 있는 게 김일성입니다. 김일성인데 예. 갑자기 이게 출처가 등장하면서 그러니까 1차 조작이 네. 출처를 먼저 표시했다. 표시한 거죠. 그래서 네. 이렇게 중국의 권위적인 사이트에서 우리 수령 동지가 독립운동을 했다 고 나왔다. 하는 사진을 했다. 근데 자, 이게 출처가 저게 아니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저건 이제 사이트 주소기 때문에 사실 별 의미가 없습니다. 네. 예. 원래는 자, 없었는데 저기다